지금부터 5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이 데이터 형사.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뭐 범인 잡는 것처럼 뭔가 의혹에 쌓인 문제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문제가 뭐냐 이거죠.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얻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통계에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무조건 수집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기록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관리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데이터는 좀 클리닝, 뭔가 깔끔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그다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정렬하고 표도 만들고 뭔가 유용한 패턴이 있는가. 그리고 뭔가 우리가 궁금한 가설에 대한 답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뭐 다른 사람 소통도 하고 또 현상을 이해도 하고 또 여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시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블럼의 P, 그 다음에 플랜의 P, 그 다음에 데이터의 T, 그 다음에 분석하는 A, C.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 교양에서는 2단계를 주로 많이 배웁니다. 2단계. 근데 여기서는 실제 우리 사회에 걸맞게 이 단계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PPD 사이클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하고 수집하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 수집하고 관리하고 클리닝, 정지한다는 것은 이상한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뭔가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조사해봐서 폐기 처분하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표만도 그려서 이제 분석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유용한 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그런 가설을 생성 검증하는지, 그다음에 이 결과를 해석하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거죠. 또 반복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실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문제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한의사가 있죠. 한의사가 전식 의사면허를 가지고 치료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큰 혈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침을 놔가지고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예제로서 여긴 참고문헌은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만성 요통 환자, 허리 아픈 경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허리 아파서 하는데, 이 중국의 이 전통 침술, 이 아큐펑처라고 그러죠. 이 베름 아큐펑처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적 기준에서 이 권장하는 특정 치료법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무작위라고 하는 게 여러 치료 행위를 실험을 했더니 어떤 치료법이 더 좋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이 대체요법으로 우리가 이제 침술을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하지만 이 침술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런데 이 코크란 연합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뭔가 의학을 어떻게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선택하자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침술이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면 유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는 이 전통의 침술이 이 가짜 침술이에요. 그러니까 혈자리도 아니고 좀 다르게 하는 거죠. 효과적인지 실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논문의 앞에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독일의 침술 실험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성입니다.
이제 허리 통증이죠. 그리고 무작위로 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했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제 환자든 또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든 어떤 치료받고 모른다는 것이죠. 세 그룹 나눠서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는 뭔지 알겠죠? 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진짜 침술이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은 뭐냐? 이 실험 대상자를 이제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6개월 이상 허리가 아프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그 다음에 침술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척추술도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요통 질환이 다른 질병으로 인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 7일 동안에는 치료받은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을 이걸 통해서 자원자를 모집을 했어요. 1,100명을. 그리고 무작위로 세 그룹 나눴어요. 그래서 무작위라는 말이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 실험에 참석하는데 이 세 그룹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 설계한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무작위, 우연으로 한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중국의 전통 침술, 또 3분의 1은 가짜 침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전에 있던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침은 이 두 종류인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 침술에서는 이런 정도의 침을 특정 위치에 5mm 또는 40mm 꽂아서 이제 이 손가락 끝으로 침을 튕기는 것처럼 자극을 줍니다. 근데 가짜 침술은 이 혈자리가 아니고 그냥 깊이도 어떻게 아주 그냥 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극도 주지도 않고 하는 거죠. 진짜 가짜 침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끔하게 좀 느끼긴 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치료법은 뭐냐면 물리치료, 소염제, 진통제 이런 약물 사용된 거죠. 그리고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짜 침인지 아닌지 전혀 이제 몰라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치료가 끝난 후 6개월 뒤에 허리 통증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여기와 관계없는 다른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왜? 혹시나 이거 알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리얼은 이제 진짜 침이죠. 가짜 침술이고, 요거는 이제 침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증상이 호전됐다 하는 사람이 그림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죠. 그다음에 여기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로 보면 이 진짜 침에서는 이 좋아졌다 느끼는 비율이 이만큼이죠. 가짜는요, 이 정도죠. 그림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한 이제 3% 차이 나는 거죠. 3%. 그다음에 여기는 27%인데 2배보다는 조금 적죠, 그죠?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3%의 차이밖에 없는 거 보면 이 진짜 침하고 가짜 침하고 별 효과 차이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침 안 맞는 것보다는 이거 낫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둘 간의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술 치료하면 통증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이만큼, 그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거고, 또 이제 하지 않는 것보다는 거의 2배 효과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침술 효과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서도 많은 이제 그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그 친구들하고 한번 토론해 보면 각자 이제 의견이 다르겠지만